2019년 2월 20일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일면 보겠습니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의 반격.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재무적 투자자가 이달 자신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중재 신청을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네, 교보생명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그 교보생명은 비상장사입니다. 네, 상장이 안 되어 있고,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신창재 회장님, 얼마나 요즘에 잠이 안 오시겠습니까? 예,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교보생명의 그동안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교보생명 히스토리에 대해서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2011년에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포스코 대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포스코 대우가 그 당시에 이 현금이 좀 많이 필요했나 봐요. 자원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 현금을 마련하려고 그 당시에 갖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 9월에 어피니티라고 하는, 이건 재무적 투자자죠. 어피니티 등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포스코 대우하고 캠코가 갖고 있던 교보생명의 지분을 다 사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거래를 하니까 이게 매매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 쓰죠. 양수자, 양도자 이래가지고 그 계약서 상에 뭐라고 어떤 조항을 집어넣냐면 그 당시에 2015년 9월 달까지 IPO, 즉 기업 공개를 꼭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까지 IPO를 못하면 대주주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한테 이 지분을 되팔 수 있다는, 이거를 이제 좀 용어가 어려운데요.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풋 옵션. 이거는 이제 내가 그 당시에 그 지분을 돈을 주고 샀잖아요.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근데 이거를 다시 원래 주인한테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풋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항을 계약서 상에다 넣어놨던 거예요. 예. 요게 이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거리가. 그리고 이때 그러면 한 주당 교보생명 주식 한 주를 얼마에 다시 팔 것인지, 즉 풋옵션에 대한 그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한 주당 얼마에 되팔 것인지, 그 가격 산출 방식, 그리고 또 그럼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언제 되팔 것인지, 즉 언제 풋옵션을 행사할 건지 그 시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항에 대해서 이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았답니다. 그 당시에. 요거는 제가 보기에 둘 다 실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미 이 불행의 씨앗이 싹 두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계약을 했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어쨌든 교보생명이요, 처음 약속한 대로 2015년 9월까지 IPO, 즉 기업 공개를 만약에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약속대로 했잖아. 뭐가 문제인데, 그죠? 근데 그렇게 못하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약속대로. 예? 왜 그 IPO를
2015년 9월까지 안 해갖고 이 사다를 만들까 도대체? 예.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막은요, 2013년도에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 즉 IFRS 17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모든 회계 처리를 할 때 또는 이 회계 장부를 만들 때 이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기준을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자본금을 늘려야 되는, 반드시 자본금을 꼭 늘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자본금을 늘리려면 약 10조의 자금이 필요했대요. 그런데 당시에 그 기업 공개, 즉 IPO를 통해서는 이 10조의 자금이 들어올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안 들어올 확률이 더 컸다는 얘기죠. 이후 IPO, 기업 공개는 그래서 계약서상의 기한을 넘겨버리게 됩니다. 넘겨갖고 3년이나 딜레이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유곡절 끝에 작년이죠. 2018년도에 교보생명이 상장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IPO 상장을 하려면 그 전 단계인 기업 공개, 즉 IPO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 IPO에 대한 논의를 또 보류시켜 버렸어요. 보류.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무적 투자자들의 뚜껑이 그냥 확 그냥 시원하게 그냥 확 열리게 돼 버렸다는. 그래서 이 뚜껑이 그냥 시원하게 확 열려버린 재무적 투자자들의 대표격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줄여서 어피니티라고 하겠습니다. 이 어피니티가 그래서 작년 2018년 10월 23일에 신창재 회장에게 나 몰라, 더 이상 니네 사정 안 봐줄 거야. 나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권리 풋 옵션 행사하겠다, 할 거다, 말리지 마, 이러고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2018년 12월 달에 교보생명 이사회가 알았어, 그러면서 IPO, 즉 기업 공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러자 또 2019년 올해죠. 올해 2월 18일 날 아까 얘기했던 어피니티를 위시한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행 중재를 신청하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2월 말쯤에나 신청할 거야. 여기다가 우리 중재 좀 해달라고 신청할 거야. 이렇게 또 선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 일단은요, 교보생명 측으로서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죠.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 아까 이사회에서 기업 공개 추진한다니까 IPO 할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개무시하면서 중재원에다가 중재 신청을 해버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살짝 또 감정이 상하지 않았을까, 교보생명 측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짜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또 높다. 만약에, 왜 그러냐면, 만약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재무적 투자자들이 선언한 대로 대한상사 중재원에다가 중재를 신청해갖고 이게 받아들여져가지고요. 재무적 투자자들이 손해를 그동안 많이 봤구나. 제때 상장을 못 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이쪽에서 그래, 니네 손해 많이 봤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고 신창재 회장님한테 그 갖고 있는 지분의 일부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어쩌면. 왜 넘어가? 중재원이요, 지분을 이전시켜, 지분을 옮겨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해결책, 명령, 제안,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중재원에. 그래서 중재원에서 그렇게 또 명령 그런 걸 내려버리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경영권은, 교보생명에 대한 경영권은 사실상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경영권을 틀어주게 되니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 경영을 계속 몇 년씩 계속 끌고 갈까요? 교보생명을 그래 내가 잘 경영해서 순이익 많이 남겨야지 뭐 그런 그 재무적 투자자는 아마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돼 그러면은 홀라당 팔아먹죠. 홀라당 그냥 비싸게 팔아먹어갖고 왜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재무적 투자자들은 교보생명그룹 전체를 홀라당 그냥 매각해갖고 투자금을 회수해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원에다 중재를 신청했다는 것의 큰 의미가 이겁니다. 그러면 교보생명의 그 신창재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경영권이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X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루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또 열이 잔뜩 받아버리신 우리 신창재 회장님께서요. 이 어피니티를 그 위시한 재무적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갖고요. 법적 소송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송 내용은 이거랍니다. 재무적 투자자를 상대로 한 주주간의 계약 무효 소송을 내고요.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다. 원천적으로 이런 소송을 내는 거고 만약에 소송을 진짜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진 회계법인을 상대로 또 이 풋옵션의 그 행사 가격이 잘못됐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검토에만 들어간 거지 뭐 실제 소송을 낸 건 아니에요. 예. 일단 그렇고요. 상황이 지금 그래서 이제 둘 사이가 지금 좀 갈등이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신창재 회장님께서는 무슨 자신감이시길래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법적 소송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일단 그 좀 보면 신창재 회장님은요. 그 재무적 투자자인 아까 언급했던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 등의 그 풋옵션의 행사 가격은 그럼 얼마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안진 회계법인에서 이 산출을 했는데 한 주당 40만 9천 원으로 정했대요. 예?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대로 한다면 신창재 회장님께서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그 주식을 한 주당 40만 9천 원 주고 되사와야만 하는 입장인데 이 40만 9천 원이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져서 이게 책정이 됐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창재 회장님께서는. 예. 그래서 참고로요. 아까 제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까먹었네. 포스코 대우가 갖고 있던 그 지분을 이 어피너티 같은 그런 재무적 투자자들이 사들였다고 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얼마를 들여서 몇 프로를 확보했었냐면요. 그 당시에 2012년이었구나. 2012년에 1조 2054억을 들여가지고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인수했었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때 그 사들인 가격이 한 주당 24만 5천 원이었다. 즉, 한 주당 24만 5천 원을 주고 24.01%의 지분율을 확보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샀잖아요. 산 거를 이제 신창재 회장님한테 다시 사주세요, 우리 거. 그래서 되팔려고 하는 거. 풋옵션 행사 가격이 무려 40만 9천 원이다. 그럼 이 차익이 얼마입니까? 예? 한 주당 16만 4천 원의 수익을 보는 거네, 양반들은. 그러니까 이제 신창재 회장님 입장에선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풋옵션 계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이 회장님이 자꾸 주장하시는 거고, 그리고 안진 회계법인도 니네가 너무 부풀려서 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뻥튀기 해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그 재무적 투자자라고 보통 FI라고 부르는데요. 이 재무적 투자자의
가장 큰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든 수익을. 그래서 수익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보생명을 상장시키더라도 지금 그 생명보험사들, 뭐 손해보험사도 그렇지만 생명보험사들의 뭐랄까 그 전체적인 그 평균적인 기업 가치가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일단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또 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좀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보험 계약을 그렇게 많이 해지하나 봐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보험업계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가치도 떨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를 기업 공개, 예? 기업 공개를 해갖고 상장을 시킨다는 가정하에 그 공모가를 그럼 공모 가격으로 얼마로 정해야 될까, 어느 정도 될까 하고 추산을 좀 해보면요. 한 2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공모 가격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재무적 투자자들은 그렇게 되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과거에 2012년도에 한 주당 24만 5천 원이나 주고 샀는데 공모가가 20만 원도 채 안 된다고 하면 얼마를 또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 같은 이런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공개해서, 공모주 청약해가지고 상장시켜서 이거를 그 시장에서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투자금을 회수 또는 여기서 수익을 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한 주당 40만 9천 원을 받아먹을 수 있는 이 풋 옵션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럼 수익도 많이 남길 수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이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리하면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차라리 그냥 기업 공개해가지고 상장시켜서 이 사람들 보고 니네가 투자한 투자금 회수해 가라. 이게 더 유리하고 재무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장하는 거 기다리느니 차라리 그보다 빨리 풋옵션을 행사해서 여기서 큰 수익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더 빠르겠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뭐 교보생명 지금 기사가 났길래 오늘은 좀 털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보생명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